경제의 변화와 문화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과의 수출량이 무역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원래 거류주 무역만 가능하다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1894년, 그로부터 을미사변이 95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열강들의 국권 침탈이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긴 너무 어렵고, 운산 금강 채굴권은 미국이구나, 은산은 영국, 영국은 은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산과 서울, 경위, 신의주와 서울, 경인, 인천과 서울, 경북, 부산과 서울을 잇는 이 철도 부설권들은 결국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됐고요. 일본이 원래 철도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지하철도 장난 아니죠. 직선 금강채굴권도 일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철도는 다 일본, 헷갈리는 거는 운산인데 미운 사람 할 때 미국이 운산, 영국이 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동화를 일본 재정고문 메가타라는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상평통보와 백동화 대신에 일본 은행권을 사용해라, 그 지폐를 사용해라, 요건데, 이거를 같은 가격에 그냥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화폐를 바꾸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상품 가치가 아니라 품질에 따라서 교환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좀 떼타고 여기가 까지고 그러면 100원짜리를 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20원만 줄게 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리고 이거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마이크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교환도 못하고, 옛날 지폐를 갖고 있다가 몰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일본 놈이나 못된 그 자본가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땅을 사죠. 요동 가지고 땅을 사갖고 땅을 본인들이 차지하고, 요 구지폐로 모르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요 땅만 공짜로 뺏기게 되는 거죠. 요 수직 조각이 된 이후에 받은 거니까.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구국, 나라를 구하는 운동의 전개 봐주시면, 자, 우선 강화도 제약 때 뭐뭐뭐 기억나시나요? 무제한 곡물 유출, 무관세 이런 게 있었는데, 83년에 개정이 되면서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방공령은 곡식이 방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되겠는데, 양곡을 유출하는 것을 방공령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황해도에서 방공령을 했는데, 이거를 뭐 한 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했다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일도 있었고, 외국 상인의 내륙 시장 진출은 상해사에서 대동상해 상권을 수호하는 운동도 있었다.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저정도 조차를 막기도 했었고요. 일제가 황무지를 자기네가 개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안회가 저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라 경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차관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고, 아까와 같이 화폐정리 사업 등과 같은 행위로 경제를 어렵게 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해서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신민회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국제보상운동은 서상돈이 대구, 서상돈 나오면 국제보상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방공령 사건 조병식 선생님께서 방공령, 서상돈 선생님께서 국제보상운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가 1898년에 있었다. 단어만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평등권이 제기되었고, 동학농민운동으로 노비제는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었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고몽과 연자법 폐지되었고, 독립협회에서 국민 참정권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점점 민주화 사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으로 근대적 민권의식이 확대되면서 백성들도 좀 더 계몽되기 시작했었고, 좀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근대교육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교육의 발달 해서 이게 최초의 학교, 최초의 철도, 최초의 신문,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우선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되겠고 83년입니다. 최초의 공립학교 86년 유경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선학교, 오산학교는 여기 신민회, 안창호, 이승원 선생님께서 만든 이런 학교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한성사범학교 사진이 있네요. 한성사범학교 언제 생겼나요? 2차 갑오개혁 때 요 교육 입국조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이렇게 설립은 을미기역이지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순보 박문국 기억나나요? 통리기모함문에서 있었던 박문국 통리기모함문의 기기창 전항국 돈 만드는 곳, 기기창 무기 만드는 곳, 박문국은 신문 만드는 곳, 거기에서 만들었던 한성순보가 되겠고 이게 최초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최초니까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83년에 한성순보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신문 국민개몽을 위해서 만들었었고 제국신문이라는 게 있었고 항성신문에서 유명한 것은 일사득약 이후 시리아 방송대국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 실리기도 했었죠. 자, 대한매일신보는 이것도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신문이 되겠고요. 이것은 영국인 베델이 운영했던 신문사였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적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내용을 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중심적인 언론이 되겠고요. 옛날에는 뭐 이거 문자가 뭘로 했는지도 다 문제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가끔 힌트성으로 출제되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물어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뭐 몰라도 할 수 없고 이 대한매일신보는 또 특히 신민의 기관지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학 신채호의 을지문독전이 있고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각 연구를 하기도 했었죠. 이 신채호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뭐 독사실론, 뭐 나중에 그 김원봉의 위열단을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서도 작성을 하기도 하시죠. 자, 종교계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는 통학이 발전된 형태가 되겠고요. 만세보라는 신문을 간행하기도 했었고 잡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육 대종교는 당군 신앙을 대상한 신앙이 되겠고 여기 나철 오기호 사진도 있네요. 나철 오기호 선생님이 창시하셨고 이게 결국 무장단체로 나중에 김자진 장군이 있는 북로군정서도 만들게 되고 무장단체로서도 발전이 되고 또 이 나철 오기호 선생님은 을사오적단을 만들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그런 단체도 만들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신교는 서양 의술을 보급했고 천주교는 보육원, 양로원에서 사회사업을 전개했고 불교는 한용원 선생님이 뭐 불교구신론 등의 책을 써가면서 자주성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었고 유교적으로서는 박은식 선생님도 유명한 책들이 많죠.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라든가 유교구신론도 있고 한용원 선생님은 불교구신론,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구신론 뭐 이렇게 책을 쓰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국외 동포가 이주해서 하와이로 많이 이민을 했었고 여기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박용만 선생님이 군대를 또 조직을 하기도 했었죠. 멕시코로도 넘어가서 나중에 숙무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숙무학교 그 다음에 에네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멕시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백성들의 고난이 있었죠. 뭐 묶어서 두들겨 패고 재산도 뺏고 우리 민족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리고 요 해외로 나갔던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민과 같고 여기 미국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 그 다음 근대문물의 수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초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우정국은 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축하연에서 그 정변을 일으킨 것이니까 84년에 우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홍영식의 집을 뺏어서 광해원을 설치했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에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 87년입니다. 87년. 이때 전등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촛불만 켜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다. 혁신이었겠죠 그 당시에. 궁중의 전화가 96년에 설치가 됐고 이거 뭐 최초의 뭐 전화가 김구 선생님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전화였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근대식 건물 명동성당 1898년에 마찬가지로 한성전기회사 전차와 철도는 99년 여기는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차는 98년이었다가 잠깐 뭐 어린이를 치는 일이 있어갖고 뭐 다시 개통이 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도는 뭐 이때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시대 순서 문제로 좀 많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뭐 전기, 최초의 전화, 최초의 건물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자료들 이렇게 살았구나. 양복도 입기 시작했고 이때 갓을 이때도 쓰고 있죠. 뭐 갓은 지금도 시골 가면 갓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없어지긴 했으나. 자, 2층 건물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거 최초의 야구단도 있었구나. YMCA 야구단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고생하셨습니다.